지난 시간까지 그 팔자를 해석하는 다양한 도구들, 수단들에 대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이제 탑이나 형충파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시간에 좀 걸쳐가지고 그 신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신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렇게 뭐 말이 많다 그럴까? 어떤 이렇게 좀 의견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원래 명리가 이렇게 고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주 위주로 이렇게 판별을 했던 그런 고법하고 이렇게 원송대 넘어오면서 일주로 이제 바뀌면서 일간 중심의 그 생극재화 중심으로 오행이나 음양 이런 이론들이 들어가서 비교적 체계화가 됐죠. 거기에 이제 격국 이론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연원이 이걸 예전에 성신이라고 했거든요. 자평인장 같은 게 보면은 성신은 격국과 무관하다. 이래서 중요할 수는 있지만 격국의 메인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래서 원래는 그 서양의 내지는 그 아랍 중동 지방에 이렇게 그 천문학, 점성술 있죠. 이런 학문 체계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명리 이전에 여러 가지 유기미라든지 이러한 그 학문 체계들이, 법술 체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신살들이 많습니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쭉 어떤 그 신살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것을 이제 삼명통해라고, 보통 현대로 따지면 무슨 백과사전, 명리학 백과사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수백 가지의 그런 신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이 적천수나 이렇게 기세론으로 보면서 뭔가 생극재화의 오행의 이치로 판별을 하면서 이 신살이라는 거는 없다, 안 봐도 된다, 작용력이 이렇게 유의미한 게 아니다. 이런 쪽의 분위기들이 한창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 그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팔자 8글자 내에서, 팔자 8글자 내에서 이렇게 길에 작용하는 거하고, 흉에 작용하는 거를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길 작용하는 것을 신이라는 말을 좀 붙인 거고, 흉작용하는 것을 이제 죽일살 이렇게 해서 이런 명칭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 그 많은 민간이나 다중에게 이렇게 잘못 어필이 되고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명리를 이렇게 좀 호도시킨 이런 거를 했던 것이 사실은 신살이에요. 특히 이제 신보다도 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선정적이죠. 자극적이고 뭔가 그거 명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진짜 참 큰일 날 것 같고, 인생에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좀 어두운 시절에 이렇게 명리가 좀 이렇게 오픈되지 않고 대중화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 파고들면서 좀 위협적이고 겁을 주거나 이런 수단이나 용도로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살을 안 봐도 되는 거냐? 지금 하는 거는 중요신살이라고 해서 원래는 12신살이 있죠. 12신살이 있는 거예요. 12신살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여타나 기타 신살,
그러니까 한 12신살 이외에 한 20개에서 25가지. 그러니까 선명통계 쪽이나 그 계통을 쭉 섭렵을 해보면 뭐 더 많다라고도 얘기를 한 보통 한 470여 가지 정도 신살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냐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생극지화라든지 오행의 조화라든지 그렇죠? 격국의 성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부수적이고 보조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팔자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할 때 그냥 원래 알맹이나 주 재료만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뭐 김치 기본적인 메인 재료만 가지고도 담으면 김치 되겠죠. 김장 되겠죠. 근데 거기다 뭐 별거 다 넣잖아요. 무슨 뭐 젓갈도 이 보편적 젓갈도 넣고 희한한 젓갈도 넣고 그러면 그 어떤 이렇게 풍미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식점을 가더라도 메인 디쉬가 있기 전에 이게 서브나 사이드 디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원 그 목적성을 부각을 시키고 잘 이렇게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측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즉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팔자를 열었을 때 신살이 먼저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신살이 먼저 보이면 그걸 이제 단식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혈령, 비혈령이 되기가 쉬워요. 당연히 예? 뭐 예를 들어 천을귀인이 있다 그러면 천을귀인인데 예? 귀인인데 귀인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아 이 사람 보면 다 뭐 사업 망해먹고 이렇게 뭐 힘들게 살고 그런 경우는 그럼 이게 천을귀인이 맞나? 작용을 하나? 그래서 뭔가 원국의 상황이 명확하게 이렇게 그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주도적인 작용보다는 보조적인 그렇죠? 종의 작용을 하기가 쉽다. 그럼 이거 뭐 신살을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거냐?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명리를 이렇게 관심 있어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 경험담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그 국회의장이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비서실이 있잖아요. 직원이 꽤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24대 국회니까 조금 몇 대 전의 국회.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됐는데 자기가 30명은 다 못 보고 기회 될 때마다 봤는데 그 중에 10명이 정해일주더래. 그러니까 관을 천을기인으로 끼고 있는. 그래서 뭐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은 그냥 흑수저인데 그쪽에 무슨 이렇게 조카, 손자, 뭐 이렇게 아들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아름아름으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오는데 뭐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재원국회의원, 뭐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뭔가에 그런 작용력이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팔자를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할 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누리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신살에 의해서 그게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감소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영향력이나 작용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살은 일단은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원리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천수 계열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격국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신살을 도외시하거나 제외하거나 이러한 어떤 관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신살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실제 상황에 내가 감정을 하거나 뭔가 팔자를 해석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이렇게 좀 접근하기 또 제대로 좀 파악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나 부분까지도 이렇게 영역을 확장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란 성분이든 흉한 성분이든 작용하는 부분들이 한 20여 개 내외, 20에서 25개 정도 내외 되는데 뭐 따로 나는 신사를 따로 별도로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사를 비교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배워나가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신사는 좀 외우는 게 좀 많고 외우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적용하는 순서는 거의 기본적인 메인에 대한 팔자 해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수적이나 보조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 사실 동양의 오술체계 중에 이런 유김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신사를 모르면 어프로치가 안 돼요. 신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명리가 그렇죠. 그러한 점학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자미두수라고 하는 학문 체계도 있죠, 그렇죠. 이런 명리의 기본 출발점을 이렇게 베이직으로 하는데 그게 천문학하고 점성술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있는 에너지를 다른 각도로 다른 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에서 활용하는 신살은 비교적 동양의 뭐 기으림 삼식에서부터 쭉 나오는 여러 가지 학술 체계 중에 명리가 비교적 최종적으로 최후로 이렇게 정립이 된 완결이 된 그런 학문 체계거든요. 그래서 여타 영역들에 있는 그러한 이론들을 이렇게 차용을 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뭔가 신살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명칭 이런 걸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위에도 보면 신살을 중심으로 이렇게 팔자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각자의 학풍의 나름이겠지만 제가 전개하는 거는 신살은 무시할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적용하는 비중이나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에 대한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고 기본에 대한 지금까지 쭉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신살에 대한 옷을 입히면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시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신살, 그러니까 이 길신 중에 길신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길신을 우리가 이거를 그 천을 귀인이라고 하죠. 이 귀인이라고 하는 귀인 말 그대로도 그렇죠. 좋은 작용을 귀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인에 대한 명칭이 붙는 이 신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도 있고 거기 이외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비교적 그렇게 실상에 많이 부합이 되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많이 쓰질 않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천간하고 천간지지를 같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천덕귀인이나 월덕귀인 뭐 이런 거 있고 또 지지에 이렇게 뭐 학당귀인, 문곡귀인 뭐 이렇게 문창귀인 이렇게 뭐 태극귀인 뭐 귀인 들어간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별도로 이렇게 내가 좀 숙지를 한다든지 외울 건 외운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길신 중에 길신이다. 그래서 요 길작용들이 원래 있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지지의 글자들이 있죠. 지지의 글자들이 있는데 각 일간 대비로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연원을 흔적을 추적을 해간다라고 하면
이 연간 중심으로도 같이 참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연간 중심으로도. 근데 주가 되는 거는 일간 중심으로 한다. 일간 중심. 그래서 일간이, 그죠? 일간이 갑이나 이렇게 무토나 경금이 있는 경우는 미나 축. 예. 그리고 그 을하고 기는 신하고 자, 귀인이 2개씩 돼 있어요. 2개씩. 예. 그리고 그 병하고 정은 해하고 유해. 예. 유해. 예. 그리고 아불령 무기 경신 신은 예. 인 그리고 임하고 개는 묘사 이렇게. 예. 그래서 일간이나 연간이 요런 글자들이면 당연히 10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다 귀인작용을 한다. 귀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그렇죠? 이외에도 글자 자체가 갖는 고유한 성분들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이거는 목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미는 목의 고지도 되는 거예요. 목의 고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가불목 이게 목이 그렇죠? 이렇게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미에서 고가 되는 거니까. 고가 되는 거니까. 무토가 되면 이거는 겁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겁재가 되는 거고 경금이 되면 요거는 정인인데 경금의 미는 특히 재고가 됩니다. 재고. 그러니까 재물에 해묘미니까 재성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재성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에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인이니까 그렇죠? 전통 학문, 정모, 그렇죠? 뭔가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 체계, 학문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게 재성의 고니까 재물 창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고가 되는 거고 또 자체로 보면 천을귀인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미토가 와가지고 그 전체적인 구조에서 격이라든지 팔자 내에서 작용하는 경향으로 봤을 때 미토가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본래의 인성의 정인의 재고의 그리고 뭔가 천을귀인 작용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요 앞에 적은 것들 글자들 있잖아요. 앞에 있는 글자들 이거를 갑, 을, 병, 신, 임 요 앞에 글자 요건 이렇게 나누고 2개 있는 거는 앞뒤로 나누고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들하고 뒤에 있는 글자들하고 명리에서는 이걸 구분을 하질 않는데 이거를 그 낮귀인, 밤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귀, 야귀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100% 유기미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귀, 야귀도 이렇게 비교적 중국의 청대 시대에 주야에 지금 현재 쓰는 것들이 이렇게 정립이 됐어요. 그 이전 때의 책들을 보면 이 주귀, 야귀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근데 그 명리에서는 그러니까 낮귀인이다, 밤귀인이다 이런 거를 구분을 안 하지. 그냥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 그렇죠. 정화가 이렇게 그 해시 같은데 밤에 이렇게 태어나면 그러니까 낮귀인, 밤귀인 구분이 아니라 밤 같은데 태어나면 밤의 별이 더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인작용도 십성이 있죠. 정화가 보면 병정화가 보면 다 재성하고 관성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귀인작용을 하는데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병화 입장에서는 칠살인데 천을귀인이고 정관인데 천을귀인이고 또 해중에 그렇죠? 해중에 간목에 장생받는 유에는 그런 에너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이거를 천을귀인이다라고 해서 퉁 쳐가지고
글자만 외우려고 하면 이 속뜻의 의미들이 먼저 메인 미닝이 먼저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귀인이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럼 어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순서가 그러고 나서 귀인이 이렇게 있으면 놓여져 있으면 훨씬 더 그 길한 작용력, 길함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 배가가 된다. 배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의미나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외연이 확장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협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일주가 이렇게 인시가 되면 그렇죠? 인시가 되면 이렇게 병인시가 돼요. 병인시. 그렇죠? 병인시가 되면 자, 원래 이렇게 지지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지지가 있으면 그 다음 글자를 연결될 때 그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자 다음에 축 다음에 그 다음에 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축이라는 글자가 협으로 끼어져 있다.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갑자일의 병인, 물론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정인을 놓고 이렇게 걸록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간의 에너지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설되는 목화통명으로 목생화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런 구조가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무재성이다. 재성이 없는 사주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누리는 어떤 그 부라든지 이런 어떤 재산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축이라는 게 간목일간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귀인이 되는 거지. 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캐치해내고 부연하고 설명하고 이럴 때 그렇죠? 이런 같은 개념인 거죠. 협자하고 그 협자가 이렇게 귀로 놓여 있다. 이거는 고전에 다 그 이론이 근거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귀가 숨겨진 귀가 이렇게 좋은 작용.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있으면 뭔가 길한 작용을 배가를 시키고 만약 흉한 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감소시키는 이런 작용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은 이게 좀 예전에는 이 천을귀인들이 그냥 약간 놀고 먹는 기질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부잣집 자손, 뭐 왕족의 자손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부터 난 태어나봤더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나왔더라. 이런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정신적인 내 어떤 이면적인 성향이나 기질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로얄, 귀족, 뭐 이렇게 뭐 품위, 뭐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들.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이렇게 인시를 놓으면 경인시가 되는데 이 겁재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거는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가 이렇게 귀인에 놓여 있으면 그런 귀인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한다니까. 재물이니까 뭔가 소유물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유물을 찾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플리마켓이나 무슨 뭐 이런 길거리 이게 아니고 똥, 땅 뭐 이런 거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정신세계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풀리면 말 그대로 그냥 현실 세계의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내가 조금 업돼서 그런 환경을 어때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일주들이 예를 들어 잘 갖춰지면 정해일주 여명이 잘 갖춰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수하고 정화하고 내가 안명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명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화가 센지